네, 저희가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 세계 9위가 맞습니까? 예, 뭐 10위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나 그다음에 에너지 소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10위권이고 특히 그 1인당 그 에너지 소비 비율은 더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게 꼭 그걸 나쁜 건 아니죠. 규제를 해서 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우리 경제가 급속히 많이 성장을 하고 우리 국민들의 그 삶의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화석연료가 나지 않더라도 그걸 수입해서 100배의 부가가치를 올려가지고 우리가 더 잘 수 있다 그러면 물론입니다. 또 다른 차원의 얘기죠.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게 뭐 꼭 어려운 경우를 우리가 뭐 과거처럼 지금도 못 살면은 에너지 그 수입이나 소비 국가가 9위나 10위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정의 방향에서 잘 발전한 건데 앞으로가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세계적으로 떨어지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그것도 새로운 에너지 시장에 우리가 같이 참여를 해서 경쟁을 해서 같이 만들어 나감으로써 경쟁력을 갖는 그 구조화하는 그 앞으로가 더 중요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소비가 높다는 것은 반드시 나쁜 게 아니다라는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데요. 예. 에너지 낭비 부분에 관한 혹시 조사는 있습니까? 그런 건 안 나와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하여간 그 기본적으로는 뭐 에너지 소비가 몇이든 그 경제가 어떻게 올라가든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발전을 위해서는 낭비라는 요소는 뭐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 저감을 해야 되고 어떤 규제나 제도를 통해서도 그런 그 절박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그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기후변화, 에너지, 식량, 뭐 그건데 식량은 조금 관련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에너지와 기후변화와 직결되는 상황이 바로 COT를 줄이기 위한 이제 노력일 것 같은데요. 뭐 그 부분에 관한 뭐 각국의 어떤 논란도 좀 있었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 선도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세계로부터 환영을 받은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관한 말씀 좀 부탁드려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CO2 발생하는 CO2를 산업 현장에서 저감하는 그런 이제 기술들도 개발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물론 이제 국가 전체 총량으로 보면은 같은 에너지를 쓰면서 효율을 향상시키면은 그게 줄일 수도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그 굴뚝에서 나오는 CO2를 어떤 촉매를 이용한다든지 그 이렇게 CO2 가스를 잡아가지고 다른 바다라든지 암석에다 저장하는 이제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이 기후변화 이제 각국이 앞으로 그 지난번에 교토의정서에도 얘기한 것처럼 1990년에 자기 나라의 배출량에 2010년에 몇 프로를 줄인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줄일 수 있는 게 뭐 절감이라든지 뭐 새로운 에너지 쓴다든지 이런 부분 많이 있지만 CO2 자체를 처리하는 방법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나라도 많은 기술을 해가지고 그 촉매를 활용해서 CO2를 그 자리에서 잡는다든지 아니면 CO2 자체를 별도 포집을 한 거를 다른 곳에 저장한다든지 이런 기술의 부분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그 MB 정부가 출범하던 해였었죠. 2008년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국정 기조의 한 내용으로 이제 말씀하셨고 이후에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그 법도 만들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그 2008년도에 그 대통령께서 그 8.15 선언을 통해서 그 저탄소 녹색 성장 그 선언을 하셨죠. 그래서 그걸 국정 지표로 해서 그 이후에 아마 관련 법도 제정이 됐고 정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지금 우리의 위상이 그 선진국 진입권에 있고 그 다음에 뭐 G20회의도 얼마 전에 성공적으로 끝내고 그래서 이런 그 CO2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어떤 그 책임과 의무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화석연료가 나지 않는 가운데 그 미래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저탄소 녹색 성장의 국정 기조는 반드시 강화가 돼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그 기술이나 산업이
지금 많이 투자가 되고 추진되고 있죠. 특히 우리가 잘하고 있는 IT 산업과 인력이라든지 기술하고 연결해서 그런 어떤 태양 센서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문제라든지 뭐 수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저희가 짧은 시간에 확충을 했고 그런 문제들이 빠른 시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 산업 발전이나 또 그게 산업이 돼서 해외와 경쟁하는데 상당히 저탄소 녹색 성장의 국정 기조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Back when life was small, oh, I always knew when we were young, questions went unanswered, doubts were pushed aside, but we always knew. 자, 이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관한 질문으로 이제 질문을 옮겨가고자 합니다. 이 한국과학창의재단 하게 되면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 이사장님께서는 바로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전도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하지만 또 생각해보게 되면 과학은 이공계의 어떤 모습이고,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면 이제 인문사회계 쪽의 모습이어서 이것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또 궁금도 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지구와 인류의 현안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적 방법 이런 거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그런 과학기술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인 거는 분명하지만 기술 개발만 한다 그래서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걸 하려면은 사회 전체의 이해도 있어야 되고 제도와 정책도 있어야 되고 산업화도 있어야 되고 마케팅도 있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에 있어서는 어떤 지구와 인류의 현안에 대한 과학기술의 이해를 과학기술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문사회계나 법조계나 정치계나 언론계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또 선진국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고 그래서 과학의 소통, 그다음에 미래 사회의 과학기술의 영향과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하고 이해를 같이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RGB 캠페인도 사실은 그거의 일환이죠. 그래서 네. 저희가 선진국의 회의나 이런 데 가면은 제가 한국말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학소통 관련해서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and Technology, Science Culture, Science Communi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n Society, Science Journalism, Risk Communication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미래 사회에서 지구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필수적인 얘기와 다른 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해 참여를 함께 해야 된다는 어떤 융합과 소통의 의미에서 그게